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렀고요. 아직은 최종 합격자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채점 결과 일단 예비 합격자로 되어서 미리 한번 연습 삼아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촬영을 최종 업로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촬영할 수도 있어요. 따로 대본 준비 안 하고 즉석에서 한번 해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죄송합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낄까도 생각을 했는데 마스크를 끼게 되면 왠지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스크를 벗었고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약간 마개꾼 이미지로도 조금 살았던 것 같아요. 여튼 구구절절 말이 길었고요. 다들 합격 후기 영상을 제가 찾아봤는데 다들 화장도 이쁘게 하시고 옷도 이쁘게 입으시고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흰머리도 조금 있고요. 평소 공부하던 그대로 집에서 편하게 그냥 티 하나 입고 화장하지 않고 그냥 제가 공부하던 그 자리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공부할 때는 정말 내가 이 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초췌해지잖아요. 1년 동안 너무 많이 늙어버리고 사람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런데 너무 이쁜 사람들 영상만 보면 조금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은 했습니다. 흰머리가 자꾸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저는 일단 해커스 인강을 등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등록은 1월달에 했어요. 2022년 1월달에 이제 사실은 뭐 몇 년 전부터 공인중개사라는 시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나도 한번 쳐볼까? 남들 다 따는데 나도 해볼까? 다들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이 굉장히 쉽다. 누구나 다 딴다? 3개월만 하면 따는 거 아니야? 6개월 공부해도 못 따는 사람이 있어?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문제집 한 건만 보면 합격하는 줄 알았어요. 1월달에 등록을 하고 3일, 4일이 지났나? 책이 왔어요. 책이 이만한 박스에 거의 10몇 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거 너무 봐야 할 책이 많은데 내가 1년 동안 이걸 다 본다고? 라는 생각을 했죠. 저는 이 커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지도 않았고 이 시험에 대해서 몇 과목인 줄도 몰랐고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도 몰랐고 이 시험이 1차, 2차로 나눠진다는 것도 몰랐고요.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한번 따볼까? 얘기가 제가 3월달에 육아휴직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6개월 동안 그냥 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면 공인중개사 충분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해봤던 거고 본격적인 공부는 한 4월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기본서를 받고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강의를 들었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과목이 1차에 2과목, 2차에 4과목이 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6과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요. 그리고 너무 이 단어들이 생소하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도 많고 학문적인 분야도 있는 반면에 거의 법 쪽을 다루고 있어서 저희 직종과는 무관했기 때문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동사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이제 업로드되는 과목을 따라가는데 사실 처음은 직장인이라서 거의 인터넷 강의를 하루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밖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강을 굉장히 많이 못 듣는 편에 속하고요. 복습은 당연히 못했고 인터넷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면 정말 많이 듣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특강 같은 강의도 사실 거의 못 들었어요. 기출문제 풀이 특강은 아예 듣지도 못했고 기초 강의는 당연히 건너뛰었고요. 기본 강의도 틀어놓고 자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한 반 정도밖에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월이 되기 전에 또
히컷에서 책이 온 거예요. 이거 또 뭐야? 이렇게 많이 있는데 책이 또 왔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열어보니까 또 책이 어마무시해요. 이것도 3월달 강의래요. 3월달 강의 교재인데 3월인가 5월인가? 하나 여튼 핵심 요약집이라고 또 왔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교재를 공부를 했죠. 이게 기본서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압축되어 있어서 책 두께는 거의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2달 뒤인가 문제집이 와요. 출제 예상 문제집이라고 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두께가 두꺼워요. 이제 마지막에 9월 10월 과정은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는 과정인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컬이었거든요. 그래서 9월달 동형, 10월달 백선 이런 거는 이제 컴퓨터나 패드로 풀거나 아니면 집에서 프린트해서 출력물로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100% 환급형에 이제 시험이 떨어지면 평생 수강 이런 걸로 해서 한 60만 원 정도의 결제를 했었었는데 이런 기본 교재들이 따로 돈 안 들고 자동으로 그냥 배송이 와서 그 점이 굉장히 좋았고요.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제가 따로 돈을 주고 샀었어요. 초반에 2월달, 3월달쯤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 단원별 기출문제집을 기화펜으로 열심히 풀어봤어요. 정말 많이 풀어봤고 이런 공부를 하면서 기화펜이라는 게 있구나.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격도 비싸진 않아요. 쓰고 나면 여름 장마철에 습기가 많은 때는 5분도 안 돼서 깨끗이 지워지고 없고요. 조금 건조한 날은 한 하루 정도 지나면 깨끗이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근데 환기를 좀 하면서 써줘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특유의 알코올 향 같은 게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두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쓰진 않았고요. 비용은 굉장히 저렴해요. 그리고 저는 인강을 많이 못 들은 대신에 모든 시험은 공통되잖아요. 교과서 안에서 나온다? 교과서 안에서 나온다 했으니까 기본서를 열심히 보자. 기본서 안에는 모든 문제가 있을 것이다. 눈에 담자, 눈에 바르자. 계속 눈에 익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단기간 내에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과목, 할 수 없는 지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반복하다 보면 이해를 하겠지만 내가 이해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가 흡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흡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꽤나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장기전이잖아요. 걷기 운동 하루에 1시간씩 최대한 해주고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새벽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 시험은 아침 9시 반부터 치러지는데 적어도 머리가 아침 8시에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는 습관을 몇 달 동안 이제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3월부터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애가 1학년이라서 1시 되면 집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 먹는 1시간 제외하고 평균 4시간 정도는 꾸준히 평일은 항상 공부를 했고요. 오후에도 육아를 하면서 그냥 강의를 틀어놓고 지내긴 했는데 거의 들리는 건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6개월 들으면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겠지? 틀어놓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주말 같은 경우에도 아이랑 거의 시간을 보내야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는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남들보다 물리적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그 평일 오전 4시간, 5시간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중을 다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배속을 빨리 해서 반복해서 듣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천히 들으나 빨리 들으나 이해가 안 되는 건 똑같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천천히 듣는 게 머리에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대신에 교재는 한 번 긴 시간 정독을 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돼도 계속 넘어가면서 절대 그 시간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기. 반복을 계속 같은 속도로 넘기고 보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암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기억력이 아시잖아요. 모든 젊은 층보다는 중년층이 많은 시험이기도 하니까 저는 계속 보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암기를 하지 않았어요. 계속 보고 계속 눈에 익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유일하게 기본서로 공부했던 게 공법 같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치르고 공법에서 배신감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세법도 마찬가지고요. 다들 시험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역대급 난이도였어요. 딱 문제를 푸는 순간 난 분명히 기본서를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잘못 읽은 걸까? 왜 40문제 중에 20문제가 처음 보는 것 같지? 진짜 적어도 10문제에서 15문제는 내가 또 보도 못한 문제야. 망했다. 33회 망했다. 어떡하지? 굉장한 난이도였고, 대신에 중개사는 어렵진 않았어요. 괜찮아, 중개사를 잘 쳤으니까 공법 꽈락만 넘으면 된다. 꽈락은 넘겠지? 꽈락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멘탈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괜찮아. 그 다음 과목인 나는 공시세법이 주력이잖아. 할 수 있어 했는데 아니, 세법 정말 역대급이었어요. 세법 그동안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면서 했던 점수 중에 본시험에서 최저점을 받았고요. 그래도 여튼 운 좋게 합격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활 이 리듬을 만든다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를 생활화했다고 했는데 본시험 일주일 전에 아이가 열감기로 너무 많이 아파서 5일간 거의 밤새 잠을 못 자고 공부도 전혀 못하고 열감기가 나니까 학교를 못 가잖아요. 24시간 계속 붙어서 케어하면서 망했다. 시험 일주, 2주 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는 것조차도 머릿속에서 막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시험을 못 치러 갈 수도 있겠다. 제발 시험 당일은 시험 치러 갈 수 있게 해주세요. 6개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밤마다 기도를 하면서 여튼 시험장을 가서 최악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쳤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한 65점 이상. 되게 어색하네요. 카메라 보고 말하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초시 동차는 굉장히 힘들다. 힘든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고 거의 인간의 삶을 포기를 하셔야 돼요. 물론 놀고 다 놀고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이 더 많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장기전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가 필수고요. 아파서 3, 4일을 쉬어버리면 그동안 2, 3주 공부한 게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막판에는 얘네를 적어도 2, 3과목씩은 돌려줘야지 머릿속에 남아있는다고 해요. 저는 마지막에는 거의 하루에 전 과목을 이제 회독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봤었고요.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을 앉아있어야 집중이 되고 총 8시간을 공부한다 해도 내가 집중하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돼.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공부할 수 있었는데 저는 그 4시간, 5시간 온전 집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하는 힘도 키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체력 관리 열심히 해주시고요. 걷기 운동, 스트레칭, 가을철에 이제 목에 스카프 메고 다니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셔야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고 점수가 안 나와서 이것저것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이 교수님 들었다가 나랑 안 맞네? 안 되네? 그러면 저 교수님 잘하신다던데 저 교수님 들어볼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계속 들었던 거를 듣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고 어쨌든 건 교재는 같잖아요. 이 교재로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수님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3월 이후로는 교수님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40점 넘기면 되는 시험인데 저는 60점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70점은 받아놔야 안정권이지 않을까? 그렇게 공부를 했고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80점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야, 나는 꼭 올해 합격을 해야 해. 내년까지 갈 수 없어. 이 수험 생활을 더 이상 오래 할 순 없어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15점을 목표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유지,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단단히 이제 해놓고 내가 모르겠는 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 버리는 거를 7월 8월에 버리시면 안 돼요. 보고 봐도 안 되는 건 9월 10월에 정리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 파트 전체를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파트 중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그 몇 줄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간에 모르는 부분이나 아니면 시험 점수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할 때 우리 해커스 교수님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 작은 글 하나하나에 감동을 받고
차갑기도 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고요. 특히 우리 세법의 강성규 교수님하고 개론의 강양구 교수님이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고요. 중간에 점수가 안 나오거나 힘이 들 때 좋은 멘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우리 공법의 어준성 교수님도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요. 민법의 차민혁 교수님, 공시법의 양기백 교수님, 중개사법의 황성선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고, 제가 멀리 지방에 살아서 꼭 서울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초반부터 암기를 하려고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7월, 8월까지는 정리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점수가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9월달에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시면서 차차차차차차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수가 막 쌓여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시지 마시고, 모의고사 점수에 절대 연연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점수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초반에는 3, 40점대부터 해서 50점대까지만 나와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의고사는 시험 시간을 조절하는 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꼭 매달 쳐보시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도 100분 중에 한 50분이면 다 치르고 OMR 카드 마킹까지 다 하고 거의 1시간 정도가 거의 남았거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교시 때도 마찬가지예요. 쉬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랬는데 문해력이 조금 떨어지신다던가 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긴장이 돼서 잘 안 읽어지신다던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시험 시간 연습을 미리미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제 집에서 시험을 치르실 때도 꼭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시험 시간 동안 화장실을 가시지 않는 연습도 같이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1차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시험 중도 포기를 하고 가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이제 시험 감독관 선생님께서 화장실 다녀오실 분 지금 다녀오세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갑자기 배가 아프셨나봐요. 하여튼 그랬던 분이 계신데 그런 거 꼭 관리하시고요. 멘탈 관리 하시고요. 저는 멘탈이 굉장히 강해서 웬만해서는 긴장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시험은 내가 준비한 기간도 기니까 딱 1교시는 솔직히 많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감독관 선생님 오시기 전에 한번 가고, 그리고 감독관 선생님 오셔서 화장실 가실 분 갔다 오세요 이런데 또 갔어요. 아니 몰랐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헷갈리는 이런 걸로 이제 체크해놓고 그 부분을 펴서 읽었고 점점 이게 줄어드는 맛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형광펜을 많이 칠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의 뭐 한 요 정도로만 간단하게만 이제 했고요. 보지 않아도 될 거는 이렇게 과감하게 X표를 치고, 형광펜이 거의 없어요. 이 형광펜이 쳐진 거는 제가 거의 뭐 한 9월달, 10월달? 이렇게 내가 모르겠는 거, 정말 모르겠는 거, 근데 몰라도 되는 것, 내가 모르겠는 것, 몰랐는데 알게 된 것, 이런 거를 조금 형광펜에 겹친다던가 제가 따로 체킹을 했었고요. 이런 게 처음에는 읽다 보면은 하루가 걸린다. 두 번째 읽으면 1시간이 줄고 이렇게 되다가 점점 시간이 줄어들어요. 회독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 공부 기본서를 다 읽는데도 막달이 되면요, 요거 한 1시간 반 정도면 다 읽어요. 모든 것들을 눈에 익은 교재를 반복해서 보는 게 내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교재는 내 눈에 가장 많이 익은 교재예요. 그리고 공부는 내 몫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혹시나 다른 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추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한번 또 거기에 맞춰서 영상을 업로드 해보도록 이거를 최종적으로 올릴지 말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